저희가 각종 블로그나 카페에서 이 책에 수록된 명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명언이 뭘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대략 순위를 매겨봤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된 명언은 바로 안녕하십니까, 최현철입니다. 그동안 책 홍보를 위해서 남의 채널들 돌아다니다가 오랜만에 고향인 VIPTV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국형 가치투자를 낸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정말 종합베스트 10위권에 들어보는 경험도 하고 구독자님들과 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저기 이제 블로그나 카페에 한국형 가치투자를 읽은 서평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 책 덕분에 가치투자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다라는 평을 보면서 정말 그 일과 병행하느라고 지필이 쉽진 않았지만 쓰기를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가치투자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언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본문에도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매 챕터 끝에 좀 랩법하는 그런 명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명언들을 다 합치면은 무려 6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명언이 워낙 많이 실려 있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흐름을 깨트리면 어떡하나 걱정은 했는데, 이 명언 자체가 또 인용되는 걸 보면서 명언이 이 독자분들의 마음에 또 다가간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형 가치투자에 수록된 명언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블로그나 카페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명언이 뭘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투작업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대략 순위를 매겨봤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된 명언은 바로 맞는가 틀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옳았을 때 얼마를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었는가 하는 것이다 라는 가치투자자도 아니고 위대한 트레이더인 조지 소로스의 명언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주식 투자를 이제는 확률론적 사고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흑백 논리, 내지는 주식도 좋기만 해야 되고 또 나쁜 건 피하기만 해야 되고가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확률적인 사고를 투영한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투자 책인데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조지 소로스의 명언,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명언과 가치투자자들의 생각이 일맥상통한다는 면이 또 재미있게 다가간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명언이 투자자도 아닌 철학자 니체가 했던 얘기라서 또 흥미로웠는데요. 마음속의 두려움을 가지고 겁먹고 있을 때 스스로 파멸과 패배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시기 그리고 작년에 하락장을 거치면서 이 두려운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투자 의사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몸소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명언은 여러 가지 명언 중에서도 이거였던 게 좀 특이했습니다. 물론 챕터 앞쪽에 배치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였습니다. 이건 투자의 격언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해당되는 걸 텐데요. 아마도 대부분 이 책을 보시거나 그리고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산수단의 소유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명언이 어찌 보면 모르는 걸 알게 됐다기보다는 자신의 각오,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인용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명언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지만 제가 이 한국형 가치투자에 수록한 저의 얘기, 저의 말 중에서 많이 인용된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리서치는 평소에 하고 주식은 빠질 때 산다 였습니다. 머리로는 이게 맞다는 거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바로 사고 싶잖아요. 근데 잠깐 멈추고 주가가 빠질 때까지, 달리 얘기해서 저평가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실행이 쉽지가 않구나를 아마 체험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 실행이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되새겨보자 라는 의미에서 인용을 많이 하신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또 사파, 또 이제 알머리 제이스님이 그려주신 사파도 들어가 있는데 사파랑 같이 또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볼 때마다 뿌듯하고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여러 명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이건 뭐 투자 명언으로서의 가치라기보다는 제가 현재 펀드 매니저로서 하고 있는 일 혹은 프로로서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내용에 좀 더 가깝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 첫 번째는요. 우수한 실적을 얻으려면 견해가 대중과 달라야 하며 그 견해가 정확해야 한다 라는 하워드 막스의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우리가 언제 맞을지는 대부분 주식시장이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맞을지 틀릴지는 우리가 수행한 기업 분석의 정확성이 결정할 것이다 라는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묶어서 좋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자는 역발상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역발상 자체가 결과를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결국 결과를 보장하는 건 그 선택이 옳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수익이 난다는 거고 그 선택이 옳기 위해서는 분석의 정확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딱 제가 우리 애널리스트들과 같이 하는 일이고 그 목표를 정확하게 드러낸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가장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저 머리를 숙이고 최선을 다해 역풍과 순풍에 대응하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 결과를 가져갈 뿐이다 라는 찰리 먼거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좀 분해를 해보면요 몇 가지 단어가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첫 번째는 역풍도 있고 순풍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순풍 기간에만 투자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99세 투자자가 말하는 현실은 순풍도 있고 역풍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풍 기간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순풍 기간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역풍이 왔다고 해서 자잘할 필요 없고 순풍이 왔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수년이라는 말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조차도 투자를 해서 성과를 수확할 때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역풍? 사실은 좀 불편한 말이죠. 그리고 수년? 기다려야 되니까 또 불편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해내면 결과를 가져간다는 말 자체가 희망을 준다는 면에서 저는 이 문장 전체가 많은 함의를 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매크로를 저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 이번에 책을 내고 나서 많은 이제 이벤트를 하면서 질문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매크로를 안 본다는 게 진짠가요? 매크로를 안 보고도 투자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답변은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권위가 적지 않습니까? 권위가 더 높은 워렌 버핏의 말을 인용해서 대신 대답을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와 경제 전망은 계속해서 무시하려고 한다. 둘 다 투자가와 사업가의 집중력을 흐트리기만 할 뿐이다 라는 말인데요. 워렌 버핏이 개별 기업 분석만 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신문도 어마어마하게 읽고 많은 정보들을 취득하기도 하시고 그 많은 자회사에서 올라오는 정보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바텀업을 통해서 매크로를 아실 텐데 이렇게 가장 잘 알 법한 매크로도 잘 알 법한 천재 투자가조차도 별로 정치와 경제 전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저 같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하면서 매크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던지는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가가 얘기하신 게 아닌데요. 명언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게 제가 GP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작년 말에 신문을 읽다가 스포츠 면에서 보고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사에서 딱 따라 쓴 거거든요. 그만큼 제가 와닿았다는 거죠. 로리 맥킬로이라는 전 세계에서 타이거 우즈와 더불어서 가장 골프를 잘 친다고 여겨지는 세계 랭킹 1위를 굉장히 오래 했던 프로 골퍼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프라는 스포츠를 아직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그 깨달음에 다가가기 위해 매일 노력 중이다. 전 이 얘기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뭐라고 라는 이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프로의 수준은 이 정도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자극과 교만해질 수 있는 저의 마음을 이제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골프의 신도 매일 노력하는데 저희 같은 범부들은 정말 계속 열심히 심지어는 프로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 말로 받아들였고요. 손흥정 감독의 그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을 정도로 이 스포츠와 투자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버핏도 보면은 야구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사실 투자를 비유할 때 뭐 골프에 비유해서 뭐 루저스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비유한다든지, 그리고 뭐 타율 내지는 뭐 테드 윌리엄스의 스트라이크 존 이런 걸로 많이 인용을 하는데, 매니저로서는 좀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느끼는 공감대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확률의 게임, 그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항상 승리할 수만은 없는 그런 현실, 하지만 장기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경과 희망, 이런 것들을 투영하기 때문에 스포츠와 투자가 연결돼서 많은 말이 또 인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명언들을 몇 가지 소개를, 매 분기마다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레터, 끼워 넣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책에 수록되지 못한 명언 미공개분 공개입니다.